자, 오늘 세 번째 전기 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몇 가지 기호, 의미, 단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I는 의미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단위로는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전압은 기호로는 V를 사용하고 단위는 똑같이 V를 쓰는데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죠. 그 다음에 기호 R은 저항, 레지스턴스 저항, 기호 단위는 옴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Q는 전하량, 단위는 쿨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개념이 바로 모든 전기 현상의 근원이 되는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걸 우리가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하들은 다른 부호끼리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특성이 있고 같은 부호끼리는 밀어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막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전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전압이 있게 되면 이 도선 안에 있는 요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들을 이렇게 이쪽이 아니죠. 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이 있다라는 말은 곧 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선에 이렇게 전압이 걸리게 되면 이 도선 안에 있는 자유롭게 움직이던 자유전자들이 한쪽 방향 플러스극으로 이렇게 당겨져 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건 요 바로 자유전자들이 될 것이고 여기서 다음 주의해야 될 점은 실제로 움직이는 이 자유전자들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주의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다시 한번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정해진 단면을 1초 동안에 몇 개의 전자들이 여기를 통과하느냐로 우리는 전류의 세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1A의 크기는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선계의 전자가 이 단면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1A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6.25 곱하기 10의 18선계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우리는 1쿨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도선에서 이렇게 자유전자가 건전지의 전압에 의해서 이렇게 플러스극으로 당겨간다고 합시다. 당겨가는데 이 나머지 녀석들 자유전자가 빠진 원자들이죠. 이 원자들이 이 전자의 흐름을 전자가 움직이는 걸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압. 그래서 이 전압에 의해서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전류 그리고 이 전류가 방해하는 정도로 나타내는 저항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전압은 기호로 V, 전류는 I, 저항은 R로 나타납니다. 이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전압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즉 만약에 저항의 크기가 2옴이고 전압이 4V라 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A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축이 저항이고 세로축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라고 합시다. 이 회로에 흐르는 가해지는 전압의 세기는 일정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일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는 줄어들게 되어 이런 식의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은 자, 저항의 크기가 이만큼일 때 흐르는 전류가 이만큼이었다면 저항이 커짐으로 인해서 전류의 세기도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때 저항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자, 방해하는 정도가 일정한데 전류가 더 많이 흐르기 위해서는 전압도 함께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이 꺼지게 되겠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전류가 이만큼이 흐르려면 이만큼의 전압이 걸려고
전류가 더 많이 흐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압이 걸려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렬 연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저항을 R1, R2라고 합시다. 전압은 V,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 R1에 흐르는 전류 I1, R2에 흐르는 전류는 I2가 되겠죠. 자, 먼저 전류부터 살펴보면, 자, 직렬 연결은 지금 이렇게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이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압은 R1에 걸리는 전압을 V1, R2에 걸리는 전압 V2라고 했을 때, 자, 이것과 전체 전압과의 관계는 이 두 전압을 더해서 전체 전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전압이 R1과 R2에 나뉘어져서 이렇게 소모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계산하는 방법이 R1에 대해서 옴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저항을 하나로 합쳐서 합성 저항을 만들려면 합성 저항 R은 두 저항의 크기를 더해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스텝 1은 두 저항의 합성 저항을 계산합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옴의 법칙을 사용해서 합성 저항을 이 R 자리에 넣어주고 전압은 전체 건전지의 전압을 써줍니다. 자, 그래서 1A가 흐르게 되겠죠.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A로 동일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단계 세 줄 일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V1, V2를 계산합시다. 자, V1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항 R1에 대한 옴의 법칙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 밑에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A, 그리고 R1의 저항의 크기는 1옴, 그래서 1V가 소모되고, 마찬가지로 V2에 소모되는 걸리는 전압은 R2에 대한 옴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2V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렬 연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저항각과 건전지의 전압을 표시해주고 각 저항이 흐르는 전류도 표시를 했습니다. 자, 백렬 연결의 특징은 바로 첫 번째, 건전지의 전압과 각 저항에서 걸리는 전압의 세기가 모두 다 같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은 옴의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R1분의 V1인데 V1과 전체 건전지의 전압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I2도 R2분의 V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백렬 연결설은 이렇게 두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합한 전류가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합성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은 좀 특이합니다.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옴, 2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2V짜리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스텝 1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는 걸 이용합니다. 이렇게 두 저항 모두 2V의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자, 2단계에서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계산합니다. I1과 I2를 구합시다. 어떻게 구한다고? 옴의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R1분의 V잖아, 그지? 이렇게 2 나누기 1. 자, 2A가 흐르게 되고 I2도 같은 방식으로 1A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는 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더한 거니까 3A가 되겠지요. 자, 마지막 3단계에서 합성 저항을 구합시다. 자, 이때 좀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팁을 주면, 자, 1단계, 2단계에서 우리가 했던 게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와 전체 회로의 전압 V를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3A분의 2V 해서 3분의 2옴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방법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고 이게 2분의 3이 되겠지. 근데 이게 R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 R은 3분의 2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구한 이 방법과 같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할까? 아까로 돌아가서 전류가 그럴 때 자유전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요 원자들과 충돌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열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걸 우리가 발열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발열량은 어떤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압과 전류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이용해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열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 1옴과 2옴 이 저항에 발생하는 열의 양을 우리가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VIT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만 두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습니다. 그지? 같기 때문에 이건 비교할 필요가 없고 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면 자 I 곱하기 R 해서 여기는 1V 여기는 2V가 소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저항이 걸리는 전압이 2배가 크기 때문에 자, 만약 왼쪽 뭐 1옴짜리 저항에서 10줄의 열이 발생했다. 그러면 2옴짜리 저항에는 그렇지 2배인 20줄의 열이 발생했다라는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